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불안한 가상자산 시장 장세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오늘 영상에서는 부정적인 거, 그리고 긍정적인 거, 그리고 단기적인 면, 그리고 약간 2021년 상반기 1쿼터까지 어떤 다양한 어떤 그 장세에 관해서 다양한 어떤 그 전문가들의 의견 피력한 게 있어서 제 개인적인 견해하고 같이 믹스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차트는 지금까지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때마다 분기별로 보면은 마이너스 38%, 마이너스 38%,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38% 이렇게 마이너스 30대 근처까지 지속적으로 한 번씩 가끔 가다 폭락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었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때는 7월달, 그러니까 이때는 5월달인가 7월달인가 그때 아마 반감기가 있었을 텐데, 반감기가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8%가 폭락이 됐어요. 그래서 50만 원인가? 그때서부터 100만 원까지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38% 빠지면서 60만 원 초반까지 빠졌던 걸로 제 기억에는 있거든요. 예, 어쨌건 줄기차게 상승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직관적으로 보고 계시는 원화로 가격대 1,800만 원, 1,800만 원, 1,900만 원, 요 자리까지 있는 거죠. 예, 현재 사실 그래서 알고 보면 사실 폭락한다 하더라도 긴 기간을 봤으면 보면 분명히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었다. 예,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자, 구독자님 중에 어떤 분이 한 가지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제 의견 피력을 하려고 여기 적었는데, 근데 비트코인이 얼마 간다, 뭐가 얼마 간다, 이런 말 누가 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나요? 제가 이 영상을 올렸었던 적이 언제였냐면, 지캐시, 그러니까 베리 실버트가 지캐시를 얘기할 때 6만 6천 달러까지 올라갈 거다, 2025년에는 그 말을 보고 이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3년 전에 비트코인이 2만 달러 가까이 갔을 때 5만 달러 간다, 리플 얼마 간다 말 겁나 많았는데 개떡락했죠. 저도 다시 3년 만에 가상화폐 시장에 돌아오긴 했는데, 이건 분석 자체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도박인 듯이라고 말씀 적어주셨는데, 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도박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만큼만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가면 대중 태도는 하룻밤 만에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빚을 져가지고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세가 급락을 하면 못 믿고 도박장이라고 말을 하고, 시세가 올라가면 투자 시장이다, 투자해서 희망의 로를 돌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런 댓글을 다는 이유가 사실은 장세가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안 갈 때 이래요. 항상 그러지만 제가 제 아는 형한테도, 제 아는 분한테도 비트코인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가 100만 원이 채 안 됐던 가격이에요. 제 친구한테도, 지금도 제 채널을 아마 그 친구는 보고 있을 텐데, 주기적으로 보고 있을 텐데, 그 친구한테도 제가 비트코인은 75만 원, 그리고 이더리움은 제가 알기로 2만 5천 원대인가? 그때 적극 권장해서 투자하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쨌건 개인의 판단이니까. 그리고 나서 2016년 개당 50만 원이 안 됐었는데, 제가 처음 살 때 이분한테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2016년 2월 달부터 2018년 7월 달까지 제가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한 게 2월 달부터였는데 2년 반을 놀았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제가 코인을 광고하겠다, 거래소를 광고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링크를 달거나, 제가 트레이딩 실력이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텔레그램 방을 모집하고 유료 회원을 모집하고 이 정도 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건 그냥 정보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면서 그냥 유튜브 채널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 한번 입장 바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 사람이 유튜브를 할까? 저는 2016년 2월달부터 2018년 7월달, 그러니까 한 6월달까지, 예를 들어서 7월달부터 유튜브를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개인이 직장을 관두고 아니면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을 관두고 사회생활을 접고 2년 반을 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것도 한두 달이에요.
그것도 1년이지 해외 여행을 다녀도 한 1년 반 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서부터 진짜 할 게 없어요. 예, 점진적으로. 그래서 그때서부터 2018년 7월 달부터 이제 유튜브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하게 된 거죠. 지금까지. 그리고 이때 무렵에 별의 사람이 다 있었어요. 스캔 코인 뭐 직접적으로 소개하고 코인 받고 본인은 코인 받고 코인 에어드랍 해주고 무슨 코인은 사라진다 뭐 어쩐다 저쩐다. 예. 그 코인들 다 지금까지 살아남았어요. 스캔 코인은 본인들이 얘기했던 스캔 코인들은 사라졌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지금까지 이제 하게 된 거고. 자, 이 사진 한 장에 사실은 우리가 코인 투자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돼서 제가 들어있는데 여기 보시면 독일 사람이 이 차트를 올린 거거든요. 여기 보면 저메니 토탈 리테일 디파짓,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의 지금 저축률에 관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거든요. 2003년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저축률이 꺼지진 않아요. 근데 웃긴 거는 독일 정부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점점 더 많은 예금에 대한 벌금 이자를 부과를 한다. 지금 독일 정부에서는. 그래서 10월 달에는 처음으로 2.5조 유로, 그리고 독일인이 5월 달 이후에는 대부분 계정에 210억 유로, 그리고 7개월 이내에 소매 예금이 무려 1070억 유로까지 올라갔다. 계속해서 저축률 올라간다. 이 의미가 뜻하는 거는 돈이 현재 안 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한국만 돈이 안 돌고 있는 게 아니고 미국만 안 도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간 나라가 어디예요? 독일이죠. 그 다음이 프랑스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돈이 안 돈다는 거죠. 양적 완화를 아무리 해봐야 돈이 안 돈다. 이건 결국 동맥경화고, 그리고 유럽도 동일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사시는 분들은 우리나라를 떠나서 뭐 호주 가면, 캐나다 가면, 미국 가면, 아니면 뭐 북유럽 가면, 예를 들어서 뭐 스웨덴이나 아니면 뭐 독일 가면, 내가 거기 이민 가면 또 다른 어떤 희양찬란한 어떤 세상이, 뭐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개인의 착각이에요. 지금은 안 그래요. 예전 같지 않아요. 현재 그리고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준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면 현물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돈을 투자할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려가고, 주식시장이 펀더멘탈로 사실 현물 경제에 기반해서 펀더멘탈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버블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알고 보면. 그리고 코로나는 명분일 뿐이고 사실은 저는 현물 경제가 무너지는 게 핵심은 인구 감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면 현물 경제가 축소하고 있는 거는 핵심은 인구 감소예요. 세력들은 코로나라는 이 병원체의 명분을 들여가지고 현물 경제가 축소한다라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지금 몰아가고 과도기적 지금 현상에서 코로나를 거기다 중간에 그냥 던져놨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현물 경제가 축소하고 있는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여기다가 돈을 아무리 풀어봐야 결국에 이걸 막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엔 양적 완화는 무의미하다. 예. 현재 금융 시스템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예. 사실 그래서 저도 코인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예. 그냥 물리적인 세상에서 물리적이 아닌 그런 것들이 중요한 세상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니까 거기에 사실은 괄목할 만한 어떤 포인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 이거는 비트코인 차트거든요. 이게 원데이 차트예요. 원데이 차트.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비트코인이 본인이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될 것 같다.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여기서 상승할 수도 있는데, 미온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상승할 수도 있는데 어느 뭐 2만 달러까지 금방 간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다 기간을 딱 정해두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뭘 뜻하냐면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넘지 못하는 박스권 장세에 갇혀 있어요. 이 의미는 뭘 뜻하냐면 사실은 알트 시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지나면 비트코인이 22,000달러를 돌파한 때가 있을 거다. 근데 그 전에 박스권 장세가 온다는 얘기는 알트 시즌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 이 차트랑 이 차트도 쉘비라는 분이 이거를 그렸고, 자 보세요. 이 차트 형상하고 이 차트는 문 오버로드라는 유명인이 그린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 차트를 올린 게 시간과 그게 다 틀려요. 시간과 날짜가 다 틀려요. 자 보세요. 근데 공통점이 있죠. 똑같아요. 근데
문 오버로드는 기간까지 정해놨어요. 이 사람은 2월달까지, 딱 2021년 2월달까지 비트코인이 박스권 장세에 갇혀 있을 거다. 그러면서 2월달 넘어가면서는 비트코인이 거대 진폭을 그리면서 22,000달러까지 올라갈 거다. 와, 완전히 똑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려고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시나리오일 뿐이지만 한번 어떻게 되나 한번 지켜보자는 거죠. 그래서 2월 중순까지 만약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이 알트 시즌이 도래한다면, 그죠? 우리는 이 2월달이 넘어가기 전까지 알트코인을 비트코인으로 다 바꿔야 돼요. 이 중간중간에 알트코인이 막 시세 진폭이 있을 때 비트코인으로 전량 다 바꿔야 돼요. 비트가 급작스럽게 엄청나게 폭등을 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하는 포트에 관한 구성에 관해서 좀 정리해서 적어놨는데, 안정적으로 내가 가상자산에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비트 비중이 5, 그리고 알트 비중이 3, 그리고 현금 비중이 2. 이게 왜 그런지는 아시죠? 현금은 뭐 비트코인이 폭락을 하거나 알트코인이 폭락했을 때 이 현금을 가지고 있던 거를 여기다 투자를 해서 해칭을 하시면 되는 거고, 공격적으로 내가 운영하실 분들은 비트코인을 3, 그리고 알트코인이 5, 저같이 이제 공격적인 사람, 현금은 2 정도. 알트코인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알트코인이 많이 올라가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령의 안정형 투자자들, 그러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연세도 있고 돈도 좀 많으신 분들, 비트코인이 7, 그리고 이더리움이 2, 그리고 XRP가 1.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알트코인은 하지 마시고 이분들은 오히려 비트코인 위주, 이더 위주, 그리고 XRP 조금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제가 보기에 좀 약간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한마디를 딱 던져요. 자, 디지털 커런시가 지금 현재 앞으로 금융 시스템,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에 관해서 패러다임 변화를 줄 거다. 그 변혁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렇지만 이게 하룻밤 만에 변하진 않는다.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던지거든요. 그래서 금융개혁인데 사실은 이게 과거에는 단순 화폐개혁이 공 하나씩 더 붙였어요. 화폐개혁이다 하면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기억하실 거예요. 되게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공 하나를 더 늘리면 그게 화폐개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거냐면 단순 화폐개혁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 화폐개혁의 차원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완전히 개혁이에요. 개혁. 그래서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산하에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있어요. 근데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이 문당을 딱 던졌잖아요. 근데 보시면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는 글렌 허친슨이라는 이분이 중요 이사진으로 있어요. 그죠? 근데 글렌 허친슨이라는 이분하고 이번에 재무장관으로 임명된 자넷 옐런 이분하고 허친슨 연구소에서 같이 이 통화 시스템에 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글렌 허친슨이 사실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제넷 옐런도 분명히 관계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뭐 게리 젠슬러도 이제 익히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어차피 FED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하고 관여가 돼 있다. 이거를 이제 보시면서 제 채널은 항상 거기에 이제 기준을 잡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이제 두 개로 갈려요. 지금 보시면 하나는 그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다. 하나는 조정 장세가 좀 깊어질 거다라고 말하는 대중들의 어떤 그 개미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누가 여론조사를 하는데 1740명이 투표에 참여를 했고, 저도 이제 참여를 했어요. 15,500달러까지 떨어질 거다라고 말한 사람이 60%, 과반수 이상, 그리고 18,000달러로 좀 긍정적이게 갈 거라고 말한 사람이 40%. 그래서 개미지표는 하방을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본다는 얘기는 세력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요리를 할까요? 그것도 이제 지켜볼 문제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코인 투자를 하면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어떤 그 기준이 되는 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알파라는 코인이 보면은 50배짜리 파이낸셜 랩스, 그래서
50짜리 마진에 들어갔고, 호라이젠도 마찬가지로 50배짜리 마진에 이번에 들어갔고, 라이트코인은 마진을 넘어서 옵션 시장까지 이번에 들어가게 됐고, 비트코인 캐시는 75배짜리 마진을 이번 주에 추가를 시켰어요. 이 의미는 이게 폭락을 시킬 수도 있고 상승 쪽으로 돌아가게 마진을 여기다 넣은 걸 수도 있거든요. 바이낸스가 이렇게 할 때는 분명히 의도가 있다는 거죠. 알트코인들하고. 전 알트코인 시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이낸스에서 지금 이런 상품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라이트코인은 마진을 넘어서 옵션까지 추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바이낸스는 어떤 걸 기준으로 보시면 수많은 코인들이 있어. 근데 거기서 내가 투자한 코인이 바이낸스 마진에 들어가 있어. 그럼 진짜 안정적인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진에 들어가 있는 코인은. 그리고 코인베이스 리스트업되어 있는 코인, 커스터디에 리스트업되어 있는 코인, 제미니 거래소에 리스트업되어 있는 코인. 그냥 안정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트코인이라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XRP가 향후에 이번 달이 지나기 전에 지금 가격에서 11%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600원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650원, 66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누군가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지켜보세요. 스윙의 관점으로 한번 지켜보시고, 뭐 신규로 하실 분들은 뭐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건 뭐 개인의 판단이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분은 좀 긍정적이게 돌아갈 거다 라고 지금 견해를 예측을 피력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두 개로 갈려서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5,800달러까지 떨어질 거다, 아니면 이분같이 이제 저같이 이제 긍정적으로 돌아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뭐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 이분 같은 경우는 18,400달러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이제 지켜보셔야 되고, 자, 그리고 조두순이란 이분이 이제 예전에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때 어린이 같다, 뭐 성범죄 같다 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12월 달에 출소를 났는데 안산시에 비상이 걸렸다. 그래서 카메라 211대를 추가를 설치할 거다. 근데 제가 예전에 알기로는 몰래, 그러니까 지금 이거 스파이캠을 211대 추가하는 거에다가 더 덧붙여가지고 안면 인식 시스템까지 도입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안산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서울이 됐든 인천이 됐든 아니면 뭐 어떤 도시가 됐건, 저는 뭐 파주가 됐건 뭐 분당이 됐건 평택이 됐건 다 이게 결국에는 카메라를 넘어서, 카메라 뭐 스파이캠을 넘어서 안면 인식 시스템이 중국같이 도입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매스컴에서는 조두순 관찰에 관해서, 그것에 관해서 지금 이 카메라를 뭐 도입한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중국이 뭐 통제되어 있는 어떤 그런 사회다 이렇게 보지만 저는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 점진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 뭐 코비드19로 인해서 서로가 이제 불신의 시대잖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QR코드 찍고 서로 안심. 그래서 이거는 제주 특별자치도에서 이런 얘기가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나왔는데, 자 보세요. QR코드가 이게 범상용화되는 거죠. 이게 그냥 우리 생활에 그냥 들어오는 거고, 카카오에서는 카카오 블록체인 지갑에다가 지금 그 운전면허증을 제가 알기로 도입해서 거기다 이식시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더 나아가면 주민등록증이 거기에 이식되겠죠. 그리고 각 개인은 이 QR코드를 한 명당 한 개씩 이제 이거를 이제 부여받을 텐데, 결국에는 저는 이제 뭐 대중들이 이거를 뭐 싫다 좋다라고 이렇게 뭐 말을 못하는 게, 지금 코비드19라는 게 되게 창궐하니까 당연히 이거에 관해서 반대를 못하죠. 그래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도입 찬성이 70.3%예요. 16.5%는 도입을 반대하고 잘 모르겠다는 13.2%.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출입 명부에 관해서 그냥 도입을 찬성하는 거예요. 병이 도니까 당연히.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 실생활에 뭐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각자 결국에는 이 3D 프린팅으로 된 바코드 있죠. 전자 이식 칩이 됐든 그게 뭐가 됐든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스캔하면 그것에 관해서 인식을 할 수 있는, 이게 제가 알기로
3D 스캐닝, 그러니까 3D 프린팅 이 기술이 피부에 이식될 수 있는 기술이 지금 개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문신같이. 결국엔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뭐 어디 뭐 출입할 때 이걸로 이제 인식되고, 그리고 뭐 물건을 살 때, 뭐 팔 때, 누구를 만날 때, 뭐 다 이걸로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한 어떤 그런 사회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뭐 한국에서 뭐 세금을 뭐 20% 걷는다, 얼마 걷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신경도 안 쓰는 이유가 사실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가상자산은 한 나라에 국한돼 있는 어떤 그 통용돼 있는 그 가상자산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돌아다닐 어떤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OECD 세무이사가 국제암호화폐 세금 기준이 2021년에 나올 예정이라고 이 기사가 코인텔레그래프에 나왔어요. 전 이 말에 동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달러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기축통화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에 관한 세법이 있잖아요. 국제 통용된. 가상자산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20% 때린다? 그럼 미국에선 공통되게 그걸 쫓아해야 될까요? 일본에선 쫓아해야 돼요? 중국에선 쫓아해야 될까요? 한국이 기준인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아무리 뭐라고 떠들든, 뭐 재정경제부에서 아무리 뭐라고 떠들든,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그거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두고, 그거는 그 세금 문제는 나중에 보시고, 어떤 코인을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나, 어떤 금액에 사야 되나,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할 시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CME 최대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 OKEX를 추월했다. 자, 여기 나오네. 중국 시장을 좀 약간 요즘에 좀 뭐랄까 좀 억압하면서, 중국 정부에서 막 이러면서 좀 약간 반사적으로 좀 이득을 많이 보는 게 CME CBOE, 이 선물 시장으로 많은 자본들이 지금 몰려가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 CME 선물 시장 있잖아요. 이거에 관한 주체가 누굴까? 이 주인이 누굴까? CME CBOE를 통해서 사실은 이 비트코인 시세를 들었다 놨다 누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CME의 주인이 누구냐? 제가 왜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 관해서 베리 실버트랑 이 글렌 허친스라는 인물에 관해서 왜 계속 주목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보면 CME 쪽으로 많이 파워가 이전됐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OKEX를 추월했다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글렌 허친스라는 분이 이 비트코인 CME, CBOE 선물 시장에 관한 주도적인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추가적인 영상에 관해서는 제가 이따 오후에 다시 한번 올려서 왜 그런지에 관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분이에요. DCG 그룹이고 베리 실버트고 이 사람들이에요. 결국 이 시장에서 칼자루를 진 인물들이. 그래서 어쨌건 주목을 하고 예의주시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폭락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그림을 되게 많이 그리실 거예요. 역해된 숄더 패턴. 아니면 더 많이 떨어질 거다. 이 지금 조시라고가 그린 그림인데 15,800달러에서 17,160달러. 요 박스권, 요 언저리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방으로는 17,160달러를 뚫어야 되고, 하방으로는 만약에 15,800달러를 만약에 뚫고 밑으로 떨어지면 진짜 많이 떨어질 거다. 어떤 분은 13,800달러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근데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미온적인 역헤드 숄더 패턴이 나오면서 12월달 장세는 좀 많이 긍정적으로 이더리움하고 XRP가 주도한 어떤 그런 장세가 오지 않을까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꽤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레디 셋 고 그레이스케일이라고 이걸 딱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던지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베리 실버트도 타임 투 고라고 뭐 이스 타임 투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를 어저껜가 아마 던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뭔가를 매입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뭔가 있겠죠. 트리거가 된 뭔가 사건을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랜만에 이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왔는데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뭐 이더리움부터 비트코인 캐시부터 해가지고 금액적으로 알트코인이 좀 상대적으로 되게 많이 금액이 늘어났어요.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캐시, 자 보시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좀 약간 늘어났고, 호라이즌은 특히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라이트코인 많이 늘어났고, 스텔라 루멘도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거의 한 뭐 2배 이상 늘어난 걸로 알고 있고, XRP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거의 2배 이상 늘어났고, G캐시는 아직 2배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지금 현재 추세고, 제가 이걸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리면, 근데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현재 이제 가상자산 투자 시장에 7,000개나 되는 코인이 있어요. 자, 보세요. 7,000개의 코인 중에 선택받은 코인들이 여기 나와 있는 코인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는 본인들 돈으로 전체 코인을 매수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 자신의 돈으로 하면 조금 더 자유로워. 근데 여기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는 기관 투자가들 비중이 투자한 사람들이 82%예요. 이 의미는 내 돈이 아니야. 자, 그 의미는 뭐냐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을까요? 펀드 매니저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누군가한테 돈을 받아. 개인들한테 돈을 받아. 그러면 그 돈이 남의 돈이니까 펀드 매니징 할 때 수익률이 저조하면 그 펀드 매니저는 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결국 도태돼서 다음 연봉 협상에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금융시장의 프로의 세계에서는. 그러면 당연히 이 약삭발은 어떻게 보면 스마트머니들의 중심이 되는 기관 투자가들이 돈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맡긴 건데, 전 세계에서 맡긴 건데, 이 돈을 이 코인들에 왜 투자를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남의 돈이니까 대충 굴린다. 여기 나와 있는 코인이 안 오른다. 이렇게 보는 거는 저는 되게 단순한 사고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남의 돈이니까 더 신중할 수밖에 없죠. 이르면 만약에 돈 여기서 수익률이 안 나오면 그거는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베리 실버터 얼굴에 먹칠하는 거고, 중장기적으로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어떤 그 견해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집중해야 될 게 아까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XRP가 향후에 11%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누가 얘기했기 때문에 뭐 지금 홀딩하고 계신 분들 좀 지켜보시고, 나머지 코인들도 비트코인이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패턴이 만약에 지나가면 긍정적인 시장으로 분명히 변함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 긍정적이게 돌아갈 거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뭐 홀딩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이제 홀딩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저도 이제 뭐 긍정적이게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지금까지 찰리브랑이었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